안녕하세요. 나경수 교수입니다. 일반학 뽀개기 네 번째 챕터의 수용액상의 반응 중에 하나인 산화헌원 반응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산화헌원 반응을 더 깊게 배우려고 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산화헌원 반응은요,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다음 영상까지 학습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결국엔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화학 반응식의 균형 맞추기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우는 그 산화헌원 반응에 대한 균형 반응식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순히 원소의 균형만 맞추는 게 아니라 전하의 균형도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화헌원 반응은 전자 이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이동에 따른 전하의 균형까지도 맞추어져야만 올바른 균형이 맞춰진 화학 반응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글로 설명하고 있는 화학을 화학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해왔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긴 글로 설명하고 있는 수학 문제를 수학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웠죠.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도 긴 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화학적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화학 반응식이 화학을 글로 되어 있는 화학을 화학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화학 반응식은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많은 연습을 해왔었습니다. 자, 산화헌원 반응은요, 지금까지 배웠던 화학 반응식과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생각할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산화헌원 반응식의 경우에 주어진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산화 반쪽 반응식과 환원 반쪽 반응식, 영어로는 옥시데이션 해프 리액션, 리덕션 해프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반쪽 반응식을 분리하여 적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반응식의 원소의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무슨 말인지는 이제 뒤에 가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 산화헌원 반응식에 대한 균형 맞추는 절차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요, 균형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수소가 균형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원소 균형은 어떻게 맞추냐? 반쪽 반응식을 들여다봤는데 산소의 균형이 안 맞으면 이 산소의 개수만큼 물을 첨가해 줍니다. 물 분자 하나에는 산소 원자가 하나 들어있죠. 자, 이걸 고려해서 물 분자를 첨가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 분자를 첨가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수소가 또 첨가됩니다. 따라서 수소의 그 균형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이 수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H+를 첨가해서 맞춰줍니다. 수소 이온을 첨가해요. 됐죠? 자, 모든 원소의 균형을 맞추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전자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전하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요. 각각의 반쪽 반응식에 대해서 이동하는 전자의 수를 같게 해야 됩니다. 산화되는 쪽에서 만들어지는 전자의 수와 산화 반쪽 반응식에서 산화를 통해서 전자가 이제 생성이 되죠.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떨어져 나온 전자의 수와 환원 반쪽 반응에서 얻어지는 전자의 수가 같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쪽 반응식을 모두 더하고요. 더한 이후에 일부 상쇄시킬 것들이 있으면 양쪽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쪽에서 상쇄시키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자를 상쇄시킬 수도 있고요, 물 분자를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반응이 일어난 조건에 따라서 뭐 보통 이제 산성 조건이라든지 염기성 조건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반응이 일어나는 용액의 조건에 따라서 반응식을 정리합니다. 뭐 무슨 말이냐? 뭐 수소이온을 양쪽에 더한다거나 또는 OH- 하이드록사이드 음이온을 양쪽에 더해서 식을 정리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라는 정도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균형을 검토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의 균형을 맞춘 이후에 양쪽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소의 개수를 다 같은지 검토를 하죠. 이뿐만 아니라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전하의 균형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이제 산화환원 반응식이 균형이 맞추어졌는지 검토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자, 바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식 만들기로 첫 번째 연습은요, 산성용액 조건입니다. 연습 보면 산성용액에서 과망가니즈 산염과 철 이온 사이의 반응식을 적기라고 되어 있는데, 과망가니즈 산은 퍼망가네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철 이온은 여러분들 보면 로마 숫자 2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Fe2+가 되겠죠. 자, 반응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왼쪽에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이 반응식을 딱 보면 균형이 안 맞아 있습니다. 딱 봐도 산소가 여기, 근데 오른쪽엔 산소도 없네요. 맞죠? 자, 주어진 반응식을 올바른 반응식으로 고쳐보는 겁니다. 자, 뭐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죠? 일단은 반쪽 반응식부터 적어야 된다고 했죠. 자, 반쪽 반응식을 적기 위해서는요, 반쪽 반응식이라고 하면 산화 반쪽 반응식과 환원 반쪽 반응식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산화 반쪽 반응식,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적을게요. 환원 반쪽 반응식을 우리는 적어야 됩니다. 자, 산화 반쪽 반응식과 환원 반쪽 반응식을 적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는지부터 알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화수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빠르게 산화수 연습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시 한번 연습해도 됩니다. 자, 산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총 4개가 있으니까 망간은 뭐가 되죠? 당연히 플러스 7이 돼야 됩니다. 왜? 망가니즈, 펄망가네이트 이온의 알자 전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원 마이너스예요. 다시 말하면. 따라서 망간의 산화수는 플러스 7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망간 이온, 단원자 이온이죠. 여기에 망간 2 플러스의 산화수는 플러스 2네요. 그때 Fe2 플러스의 산화수는 플러스 2죠. 그런데 Fe3 플러스는 산화수가 플러스 3입니다. 자, 산화는 뭐가 됐죠? 산화는 Fe2 플러스가 Fe3 플러스로 됐으니까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Fe2 플러스가 산화된 거죠. 자, 그러면 Fe2 플러스가 정확히는 이제 수용액 상태죠. Fe3 플러스가 되는 거. 이게 산화죠. 자, 환원 반쪽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망간 플러스 7에 그 망간 산화수를 갖는 망간이 플러스 2의 산화수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퍼망가네이트는 망간 2 플러스로 어떻게 됐죠? 환원됐습니다. 그대로 적어볼게요. MnO4-AQ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좀 화살표 사이에 공간을 여유를 두고 적겠습니다. Mn2 플러스 AQ가 됐습니다. 됐죠? 자, 원소의 균형을 바로 맞춰봅시다. 자, 환원 반쪽 반응부터 보면요. 산화 반쪽 반응은 Fe 하나 있고 Fe3 플러스도 역시 하나 있습니다. 원소는 하나씩 있으니까 원소의 균형은 맞아요. 근데 환원 반쪽 반응 보니까 MnO4-와 Mn2 플러스죠. MnO4-에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의 원소의 균형은 어떻게 맞춘다? 물 분자로 맞춘다. 그러면 4H2O를 여기다 더해주면 됩니다. 됐죠? H2O는 이제 리퀴드겠죠? 더하기. 자, 그런데 4H2O 플러스 4H2O 물 분자 4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소가 총 몇 개 들어갔어요? 8개의 수소가 강제적으로 들어간 꼴이 됩니다. 따라서 8개 수소는 어떻게 맞추라겠죠? 수소 이온으로 맞추라겠죠? 그러면 왼쪽에 반응물에다가 8H 플러스, 얘는 이제 수용액 상태에 녹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소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됐죠?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죠? 전하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전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자, 전하 균형 한번 볼게요. 왼쪽 반응물, 자, 환원 반쪽 반응부터 봅니다. 왼쪽 반응물을 보면 여기에 전하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전하는 1 마이너스 이렇게 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총 8개니까 A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왼쪽의 반응물의 전하량의 합은 7 플러스입니다. 맞죠? 생성물 쪽은 어때요? Mn2 플러스의 전하량이 2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4H2O는 중성이니까 전하량이 0입니다.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2 플러스입니다. 전하량이 2 플러스죠? 그럼 7 플러스가 2 플러스가 돼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자가 5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어디가 들어와야 될까요? 바로 반응물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5개의 전자를 더해줍니다. 자, 그럼 5개의 전자가 갖는 전할은 사실은 5 마이너스죠. 따라서 5 마이너스와 7 플러스가 더해져서 2 플러스가 되고 생성물 쪽에 2 플러스와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하의 균형이 맞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산화반 쪽 반응으로 한번 가봅시다. Fe2 플러스가 지금 Fe3 플러스가 됐습니다. 왼쪽의 반응물의 전하량은 2 플러스고 오른쪽 반응물의 전하량은 3 플러스입니다. 원소의 균형은 이미 맞춰져 있어요. 자, 2 플러스 3 플러스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자를 하나 잃어야 됩니다. 전자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전자를 하나를 오른쪽 생성물 쪽에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가 결국엔 전하량이 1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와 3 플러스 생성물들 사이의 전하를 다 더하면 2 플러스가 되죠. 이 2 플러스가 결국엔 반응물의 전하량과 같기 때문에 전하의 균형을 맞춰준 게 되겠죠. 됐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반응은요, 산화 반쪽 반응과 환원 반쪽 반응이 분리돼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화 반쪽 반응에서 잃게 됐던 전자는 그 전자만큼의 환원 반쪽 반응에서 얻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산화 반쪽 반응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보시면 Fe2 플러스가 Fe3 플러스와 전자 하나를 내놓으면서 산화가 됐죠. 그런데 오른쪽 환원 반쪽 반응을 보면 자, 반응식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제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5개의 전자가 퍼망가네이트 음이온으로 들어간 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때 5개의 전자는 어디서 와야 될까요? 바로 산화 반응에서 나왔던 이 전자가 공급된 겁니다. 그런데 반쪽 반응을 보면 전자의 개수가 다르죠. 따라서 전자의 개수를 같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죠? 곱하기 5를 합니다. 자, 5를 하면 5Fe2 플러스 AQ가 자, 자리 바꿔 쓸게요. 5Fe3 플러스 AQ와 플러스 5 일렉트론이 되는 거죠. 자, 이 5 일렉트론이 어디로 간 거예요? 환원 반쪽 반응으로 공급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전자의 양을 다 같게 맞춰줬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반쪽 반응식을 더해줍니다. 이 반응식과 여기에 있는 환원 반쪽 반응식 있죠? 이 반응식을 그대로 더하면 됩니다. 한번 더해볼까요? 자, 제가 한 방에 정리할게요. 더해서 5Fe2 플러스 AQ. 자, 반응물 쪽 더하고 있습니다. MnO4 마이너스 AQ 플러스 8H 플러스 AQ. 그리고 왼쪽 반응물 쪽에 5 일렉트론이 존재합니다. 이 반응물 5 일렉트론은 이겁니다. 이거죠? 그리고 생성물 쪽 정리할게요. 5Fe3 플러스 AQ 플러스 Mn2 플러스 AQ 플러스 4H2O 리퀴드 플러스 5 일렉트론. 됐죠? 자, 이제 양쪽에서 상쇄시킬 것이 있으면 상쇄시키면 돼요. 전자 5개, 전자 5개. 상쇄되죠? 나머지 상쇄시킬 것은 없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다. 반응식을 보고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연습에서 분명히 산성 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반응식을 들여다보니까 반응이 일어난 쪽에 8H+라고 하는 산성을 띠는 수소 이온이 존재합니다. 바로 산성 조건이 조성이 되어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원소의 균형을 검토해 봅시다. 양쪽의 원소들의 개수가 같은지만 보면 돼요. 자, 5. 자, 반응물 쪽에
철 5개, 망간 1개, 산소 4개, 수소 8개입니다. 자, 생성물 쪽에도 어떻게 됐어요? 철 5개, 망간 1개, 그 다음에 산소가 물에서 4개 나오고요. 수소가 물에서 8개가 나옵니다. 맞죠? 자, 원소의 균형 맞았습니다. 첫 번째 검토, 원소 균형 맞추기. 맞았어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전하 균형. 전하 균형 맞춰봅시다. 전하 균형은요, 여기서 2 플러스가 5개입니다. 총 10 플러스입니다. 맞죠? 여기는 1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8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이 8개니까 여기 전자는 지워졌고요. 여기 다 더하면 뭐죠? 17입니다. 17 플러스에 해당하는 양전하가 존재하고 생성물 쪽을 한번 볼게요. 15 플러스입니다. 철 Fe3 플러스에서 5개니까 곱하기 5 하면 15 플러스가 되겠고 2 플러스가 여기 있고요. 물은 어떻게 되죠? 중성입니다. 전하량 0이죠.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역시 18 플러스입니다. 어때요? 전하 균형 맞았습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식 균형 맞추기 성공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바로 다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번 반응은요, 염기성 용액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균형 반응식을 적는 방법입니다. 자, 염기성 용액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 염기성 용액은요, 여기서 설명할 것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서 산성 용액에서 풀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염기성 용액이라고 해도 산성 용액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배운 방법대로 그대로 균형을 먼저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요. 양쪽에, 반응식 양쪽에 H 플러스 이온의 개수만큼 반응식 양쪽에 OH 마이너스 이온을 반응식 양쪽에 더해줍니다. 그리고 O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만나는 쪽에서는 물을 형성시켜주면 끝이 납니다. 자, 어떤 말이냐? 한번 연습해 봅시다. 바로 사이아나이드 이온입니다. CN-가 있고요. 이러한 용액, 염기성 용액에서 자, 한글로 설명되어 있는 화학적 문장을요,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염기성 용액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반응을 이용해서 은을 추출해낼 수 있다, 실버를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반응식의 균형을 맞추어라. 자, 이런 식의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딱 봐도 균형 안 맞아 있어요. 원소부터 균형이 안 맞아 있죠. 자, 바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수, 각 원소별로 산화수를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산화되고 무엇이 환원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바로 뭐 해야 돼요?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을 찾아내야 되죠. 자, 이 반응식을 들여다보면요, 원소의 균형을 맞추면서 바로 그냥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 반쪽 반응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산화수를 파악해가지고 산화 반쪽 반응과 환원 반쪽 반응을 분리해서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적을게요. CN-AQ 자, 플러스 AgS가 뭐가 되냐면요, AgCN 2-AQ가 되는데 원소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전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0이 있으니까 전하는 2-가 되죠. 근데 여기는 1-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생성물 쪽에, 자, 이쪽에 오른쪽에 음전하 1개가 모자랍니다. 그럼 이쪽에다가 전자 하나를 더해주면 되죠. 됐죠? 자, 그래서 산화 반쪽 반응의 균형을 맞춘 반응식을 적어보면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환원 반쪽 반응 적어볼게요. 환원 반쪽 반응은요, 참고로 여기서 환원되는 물질은 산소입니다. 산소가 이제 환원이 되는데 남을 산화시키면서 본인은 환원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산소가 오른쪽에 생성물이 없습니다. 이제 산소의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균형을 어떻게 맞추면 되죠? 물을 첨가한다고 했죠. 그럼 물 분자 2개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물 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수소 이온으로, 수소의 양은 수소 이온으로 맞춘다고 했으니까 4H 플러스를 반응물 쪽에 더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전하 균형 맞춰야 됩니다. 반응물 쪽의 전하는 4 플러스입니다. 물밖에 없죠? 아니, 물이 아니라 수소이온밖에 없죠? 산소는 전하량이 0이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돼요? 0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전하량이 플러스 4고 오른쪽은 0이기 때문에 음전하인 전자를 총 어디에다 더해줘야 돼요? 여기다 4 일렉트론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양전하 4개가 전자 4개에 의해서 뭐 어떻게 돼요? 중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전하량이 0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된 것만 제가 여기다 적어 볼게요. 전자 4개를 어디에다 넣는다? 반응물 쪽에다 넣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환원 반쪽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를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자, 전자 이쪽에 산화 반쪽 반응에서는 전자 하나입니다. 환원 반쪽 반응에서는 전자 4개죠. 따라서 산화 반쪽 반응을 곱하기 4하면 됩니다. 바로 적을게요. 4를 곱하니까 8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4. 다음에 여기도 4 일렉트론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을 모두 더해서 상쇄시킬 것 모두 상쇄시킵니다. 다 더해볼까요? 쭉 더해보면 8CN-AQ 플러스 4AGS 플러스 4H 플러스 AQ 플러스 O2 가스 플러스 4 일렉트론 얘가 뭐가 돼요? 4AgCN2-AQ 플러스 2H2O 리퀴드 플러스 4 일렉트론. 자, 상쇄시킬 거 상쇄하면 전자 4개, 전자 4개 상쇄되죠. 됐죠? 자, 그래서 이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반응식이 균형이 맞았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원소의 균형. 자, 이 균형을 첫 번째 원소 균형 검토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하 균형을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 보시면 맞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문제를 들여다봅시다. 문제는 뭐예요? 염기성 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맞추어진 화학 반응식을 들여다보면요. 반응물 쪽에 4H 플러스가 들어있습니다. 산성을 띠는 이온이죠. 자, 이 이온이 들어있으면 이건 좀 뭔가 반응 자체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설명과 일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4H 플러스 대신 여러분들이 4OH 마이너스를 양변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4H 플러스와 4OH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다른 수업 영상에서 분명히 강연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H2O는 비전해질입니다. 따라서 H2O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해리가 거의 안 돼요. 무슨 말이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같이 존재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H2O로 돌아가 버린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4OH-와 H 플러스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4H2O로 전환되고요. 4OH- 오른쪽에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정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역시 물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4H2O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지울 거 지울게요. 지우고 한번 봅시다. 자, OH- 대입을 했기 때문에, 양변에 더해줬기 때문에 여기 이제 4H2O 리퀴드가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4H2O 리퀴드가 이쪽에 생성물 쪽에 2H2O 리퀴드와 상쇄될 수가 있어요. 오른쪽 2개 지우고 왼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2개만 남기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반응식이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기성 용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액의 용액 속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식, 균형이 맞추어진 산화환원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OH-, 자, 염기성을 띠는 OH- 이온이 남아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죠. 자, 이게 바로 염기성 용액에서의 산화환원 반응 균형 맞추기입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산성 용액 조건에서 산화환원 방식의 균형 맞추기를 완벽히 이해하면요. 염기성 용액에는 마지막에 OH-만 양변에 반응물 쪽과 생성물 쪽에 같은 수만큼 더해줘서 물을 형성시키고 물이 양쪽에 존재하면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면 정리가 끝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식 균형 맞추기에 대해서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의 균형 맞추기보다 조금 더 까다롭기도 하고 고려해야 할 것도 더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 균형 맞추기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더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이 산화환원 반응 균형 맞추기를 못하면요, 당연히 다음 영상에서 배우게 될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화학 량론 풀이도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우는 전기화학도 물 건너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화환원 반응 균형 맞추기에 대해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을 완벽히 하시고 다음 영상인 산화환원 반응 화학 량론 풀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